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다. 사람들은 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고 웃음 짓지만 나에게는 그저 쓸쓸한 가을과 겨울의 문턱일 뿐이었다. 가슴에는 돌덩어리가 얹혀 있는 듯 답답하고 무거웠다. 엄마, 아침 먹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한 달 전 미국에서 급히 돌아온 딸은 아직도 나를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응, 곧 갈게.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휘날려 내 발밑으로 떨어졌다. 마치 눈물처럼. 30년 결혼 생활이 깨어진 지 5개월이 지났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 밤마다 꿈을 꾼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간 꿈. 하지만 매번 잔인하게 현실로 돌아온다. 거실로 나가자 수진이가 테이블에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계란찜, 된장국, 몇 가지 반찬들. 내가 평소 상훈에게 차려주던 아침과 비슷했다. 상훈. 이제는 그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조차 가슴이 아팠다. 엄마, 이제 좀 괜찮아요? 수진이의 질문에 억지 웃음을 지었다. 딸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응, 괜찮아.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상훈이 없는 식탁, 그의 칫솔이 사라진 욕실, 그의 옷이 없는 옷장. 모든 것이 낯설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사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상훈의 아침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것이 내 일상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어졌다. 엄마, 요가 다시 다니는 건 어때요? 운동도 하고 기분 전환도 될 것 같은데. 요가. 영희와 함께 다니던 요가 교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그건 안 될 것 같아. 왜요? 영희 이모 때문에? 다른 요가 학원도 많잖아요. 수진이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요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면 영희의 모습이 떠오를 것만 같았다. 그녀의 늘씬한 몸매, 화사한 미소, 그리고 그녀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순간의 기억까지. 창밖으로 벚꽃이 더욱 화사하게 흩날렸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지만 내게는 그저 지나간 세월의 무게만 느껴졌다. 어제의 행복이 오늘의 고통이 되는 아이러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 수진아,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래. 너는 친구라도 만나고 와. 엄마 때문에 네 휴가를 다 망치고 있잖아. 괜찮아요, 엄마. 저는 엄마랑 있는 게 좋아요. 수진이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적어도 딸은 내 곁에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일까? 곧 그녀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때 나는 어떻게 이 상실감을 견뎌낼 수 있을까?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나 김자경의 마음은 차가운 겨울밤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일주일 후 수진이는 일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 사이 나는 집에 혼자 있게 되었다. 그동안 딸의 배려로 현실을 외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직면해야 했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30년 동안 매주 똑같은 시간에 다니던 마트였다. 계산대 직원들은 다들 아는 얼굴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반갑게 인사했지만 상훈의 부재를 눈치챈 듯했다. 어머나, 오랜만에 오셨네요. 남편분은 오늘은 같이 안 오셨나 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직 주변 사람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 오늘은 바빠서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걸까? 마트에서 나오는 길,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다 낯익은 차를 발견했다. 상훈의 검은색 세단이었다. 그리고 그 차 안에는 상훈과 영희가 함께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범한 부부처럼. 숨이 막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영희가 뭔가 말하자 상훈이 웃었다. 한 달 전까지 내 옆에서 웃던 그 미소. 이제는 다른 여자에게 보여주는 미소. 그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장바구니를 든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차가 출발했다. 아마도 영희의 집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같이 동거하고 있는 걸까? 그토록 빨리 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가?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을 힘도 없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소파에 몸을 맡긴 채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결심했다. 더 이상 집에만 갇혀 있을 수 없었다. 상훈이 떠난 후 처음으로 요가 학원에 가기로 했다. 영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 요가 학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업은 시작되어 있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희를 발견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요가 동작을 하고 있었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영희도 내 쪽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순간 당황함이 스쳤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돌렸다. 수업이 끝나고 영희는 누군가와 함께 나갔다. 창밖을 보니 상훈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영희가 그 차에 올라탔다.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정말로 둘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였다. 이렇게도 가까운 곳에 그들은 나의 상실과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상훈은 계속 영희의 집에 있었던 거다. 그는 한 번도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저 의무감에 사과한 것뿐이었다. 요가 매트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귓가에서는 윙 하는 소리만 울렸다. 30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추억과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요가 학원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나는 오랜 친구 미경의 끈질긴 권유로 카페에 나오게 되었다. 미경은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단짝이었다. 언제나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었다. 자경아, 너 진짜 너무했다. 연락도 안 받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경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타박을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미안해.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도 친구한테 연락 한 통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혼했다는 소식도 다른 사람 통해 들었다고. 내가 남이야? 미경의 말에 놀랐다. 이혼 소식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다. 누구한테 들었어? 구영숙이 말해줬어. 영희 자주 본다며? 걔가 상훈 씨랑 만난다고 자랑하고 다닌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영희가 우리의 일을 자랑거리로 떠벌리고 다니고 있다니. 너무 수치스러웠다. 뭐라고 하던? 미경은 머뭇거리더니 큰 결심을 한 듯 말했다. 사실, 자경아, 내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영희랑 상훈이 바람 피운 거
주변에서도 다 알고 있었어. 영희 그년이 오죽 떠벌리고 다녀야지. 다 안다고? 숨이 막혔다. 친구들이나 요가학원 사람들까지 다 알아버렸다니? 미안해. 나도 최근에 알았어. 구영숙이 말하길. 영희 그년한테 들었대. 처음엔 우연히 만나다가 점점 깊어졌다고. 영희가 요가 끝나고 상훈 씨가 데리러 오는 거 다른 회원들도 다 알고 있었대. 미경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니.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그럼 내가 영희네 집에 상훈 씨 찾아간 것도 다들 알고 있었다는 거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다 봤대. 요가 학원에서 너희 셋 이야기로 한때 말이 많았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자경아, 더 충격적인 건 미경이 말을 잠시 멈추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영희가 상훈 씨 돈으로 성형수술을 했대. 얼굴 전체랑 몸매까지.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성형수술이라고? 그것도 상훈의 돈으로? 확실해? 정말 수술한 거 맞아? 구영숙이 그러는데 영희가 얼굴이 확실히 달라졌대. 그리고 몸매도. 허리랑 가슴 부분이 예전이랑 완전 달라졌다더라. 게다가 영희가 술 마시고 자랑했대. 만나는 남자가 다 해줬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상훈과 내가 30년 동안 알뜰하게 모아온 돈이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을 위해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영희의 성형수술을? 그리고 영희가 상훈이랑 제주도 여행도 갔다 왔대. 5성급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제주도? 나랑은 그런 좋은 호텔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다. 미안해, 자경아.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미경의 위로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금은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온몸을 가득 채웠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간신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고 얼굴은 헬쑥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셨지만 마음속 불타는 분노는 식을 줄 몰랐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자경 씨? 저 박정숙이에요. 요가 학원에서 같이 수업 듣는. 아, 네. 정숙 씨 어쩐 일이세요? 저기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오늘 요가 학원에 영희 씨가 왔는데 그 여자 새 차 샀던데요?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 영희가 새 차를? 새 차요? 네, 고급 외제차예요. 벤츠 같던데. 영희 씨가 자랑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사줬다고.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다. 상훈이 그렇게 큰 돈을 영희에게 쏟아붓고 있었다니. 그리고 영희 씨가 자기랑 상훈 씨가 재혼할 거라고 자랑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해서 화가 나서 전화드렸어요. 상간녀 주제에 너무하잖아요, 정말. 재혼?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 이야기가 나오는지. 전화를 끊고 카페로 돌아왔다. 미경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괜찮아? 아니, 하나도. 안 괜찮아.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분노가 슬픔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강해져야 할 때였다. 미경과의 만남 이후 나는 생각을 많이 했다. 더 이상 집에만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내 인생을 되찾아야 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요가 학원에 등록했다.
다른 시간대로 영희를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으로 등록했다. 첫날 긴장된 마음으로 요가 매트를 펼쳤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다. 요가 선생님이 오늘부터 같이 하게 될 새로운 회원을 소개했다. 여러분, 오늘은 잘생긴 뉴페이스가 왔으니까 요가가 왠지 아주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들 크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같이 요가하게 된 김성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키 크고 단단한 체격에 선이 고운 얼굴,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52세라고 하기엔 젊어 보이는 외모였다. 수업이 끝나고 짐을 정리하는데 그가 내게 다가왔다. 혹시 김자경 씨 아니세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맞는데요. 역시 그러실 것 같았어요. 저 혹시 기억 못 하시나요? 참 좋은 치과 원장 김성재입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다. 정기적으로 다니던 치과 의사였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아, 김 원장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요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 겸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다. 그는 자연스럽게 내게 커피 한 잔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왠지 거절할 수 없었다. 카페에서 성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요가를 시작한 이유와 5년 전 이혼했다는 것, 그리고 대학생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 사실 병원 일이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무언가 새로운 취미가 필요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최근의 이혼 과정, 상훈의 배신, 그의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성재와는 종종 요가 수업 후에 차를 마시게 되었다. 그저 친구로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사이로. 그의 다정함과 지적인 매력에 점점 마음이 끌렸지만 나보다 한참 어리고 아직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요가 학원에서 친목 모임이 있었다. 평소라면 참석하지 않았겠지만 성재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나갔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영희가 그곳에 있었다.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얼굴은 훨씬 갸름해졌고 몸매는 더 날씬하고 볼륨이 있어 보였다. 성형수술을 했다는 소문이 사실인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는 비싸 보이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다. 영희는 나를 보자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 인사했다. 자경 언니, 오랜만이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그녀의 뻔뻔함에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그래, 오랜만이네. 나는 영희가 있는 자리를 피해 다른 쪽으로 갔다. 성재가 내 상태를 눈치챘는지 따라와 물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성재는 더 묻지 않고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되는 느낌이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영희의 시선이 자꾸 성재에게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점점 그녀가 성재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웃음을 지으며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너무나 익숙한 그녀의 곁에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 또다시 시작하는 건가? 내 곁에 있는 남자를 또 빼앗으려는 건가? 하지만 성재는 영희의 접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공손하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내게로 돌아왔다. 저 여자분이 전에 말씀하신 친구분인가요? 놀랐다. 성재가 눈치챈 것이었다. 네.
그렇군요. 왠지 불편해 보이셔서 성재의 세심함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내 감정을 읽고 배려해주고 있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영희가 다시 다가왔다. 이번에는 나와 성재가 함께 있는 상태였다. 자경 언니, 우리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영희의 말에 망설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다. 김 원장님, 잠시만요. 성재는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얼굴과 몸매가 더욱 확연히 달라 보였다. 분명 성형수술의 흔적이었다. 언니, 저 사람이랑 친해? 혹시 사귀는 거야? 놀랍게도 그녀의 첫마디는 성재에 관한 것이었다. 질투가 섞인 목소리. 네가 무슨 상관이야? 저 남자 치과 원장이라며? 돈 많이 벌겠네. 역시 언니는 눈높이가 다르다니까. 나도 의사나 만날 걸 그랬나? 영희의 말에 화가 치밀었다. 마치 내가 성재 씨의 직업과 재산 때문에 가까워진 것처럼 말하는 그녀의 속된 생각이 역겹게 느껴졌다. 성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모든 사람을 네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 영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반박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다. 그래, 뭐. 어쨌든 난 상훈 씨랑 잠시 떨어져 지내고 있어. 뭐라고? 맨날 집에만 있고 집에서만 밥 먹으려고 하는 게 귀찮고 그래서 싸웠어. 나는 레스토랑이랑 카페에 가서 가볍게 먹고 싶은데 나는 숨이 막혔다. 상훈과 영희의 동거 생활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니. 마치 오랜 부부처럼 소소한 다툼까지 있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정말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난 관심 없어. 몰라, 그냥. 언니가 이렇게 새 남자친구 사귀는 것 같아서 나도 말하고 싶었나 봐. 영희의 말투에 질투가 묻어났다. 그녀는 내가 성재와 가까워지는 것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다. 우린 그냥 친구야. 그리고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영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언니, 너무 그러지 마. 나도 사실 많이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미안하다고? 지금 내 30년 결혼 생활을 망치고 상훈의 돈으로 성형하고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언니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봐. 창피한 건 나야. 네가 아니라. 내 앞에서 그만 연기해. 넌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아. 그저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훈 씨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영희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난 진짜 상훈 씨를 사랑해. 언니보다 더 잘해줄 수 있어. 그냥 언니는 언니 인생 살고 우리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 좋아, 그럴게. 더 이상 너희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에서 영희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무시했다. 더 이상 그녀와 대화할 필요가 없었다. 모임 장소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영희와의 대화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이제 그들은 정말로 부부처럼 살고 있었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일상적인 다툼도 하는. 내가 30년 동안 상훈과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영희가 이어받은 것이다. 성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럼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성재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저 친구로서의 배려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걱정을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그의 차에 올라타며 문득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뒤로는 영희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의 질투 어린 눈빛이 내 뒤통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성재가 내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나는 잠시 망설였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대화를 나눴기 때문일까 그와 헤어지기가 아쉬웠다. 오늘 모임에 데려가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경 씨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용기 내서 나온 걸 보니 기뻤어요. 성재의 미소는 따뜻했다.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요가 수업에서 뵐게요. 네, 그때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추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미경이었다. 자경아, 어디야? 영희 얘기 들었어? 방금 만났는데? 요가 모임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영희가 상훈 씨랑 대판 싸웠대. 뭐? 언제? 방금 구영숙한테 연락 왔어. 같은 아파트 사는데 영희네 집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서 영희 집에 갔었나 봐. 영희가 다시는 못 만나게 될까봐 그러느냐고 소리치더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나와 성재 씨 때문에? 또 뭐라고 하던? 영희가 요가 모임에서 돌아와서 상훈이랑 대판 싸웠대. 영희가 너랑 젊은 남자가 같이 있는 걸 봤다고 화를 냈나 봐. 상훈 씨가 그걸 왜 자기한테 화를 내냐고 했더니 영희가 더 발끈했다는 거지. 순간 어지러웠다. 영희가 나와 성재 씨를 봤다고 상훈에게 화를 냈다니. 그렇다면 상훈도 알게 된 건가? 왜 신경 쓰이는 걸까?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됐대? 영희가 상훈을 쫓아냈대. 당신이 그렇게 자경 언니가 보고 싶으면 집으로 가라고. 한숨이 나왔다. 왜 이런 상황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와서 그들의 다툼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지만 묘한 감정이 일었다. 상훈이 나를 신경 쓴다는 사실이. 마음이 복잡했다. 미경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조금 쉬고 싶어. 전화를 끊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오늘 하루는 정말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영희와의 충돌, 성재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이제 상훈과 영희의 다툼까지. 아침이 밝았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덕분인지 몸이 가벼웠다.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딸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다음 주에 휴가 받아서 한국 갈게요. 보고 싶어요. 딸이 온다니 기분이 좋아졌다. 수진이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오후에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려고 했다. 마트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상훈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가 나를 발견한 듯 눈이 마주쳤다. 여보. 아니. 자경아, 잘 지내지? 상훈은 당황한 듯 여보라고 불렀다가 다시 나를 이름으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헬쑥해 보였다. 응, 잘 지내.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속으로는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잘 지냈어? 그럭저럭. 수진이 다음 주에 온대. 그래. 나도 오랜만에 보고 싶은데.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카트를 돌려 다른 코너로 가려 했다. 여보. 아니. 자경아, 잠깐만. 상훈이 내 팔을 잡았다. 그의 손길에 몸이 굳었다.
무슨 일이야? 어제 영희가 봤다고 젊은 남자랑 같이 있었다며? 순간 화가 치밀었다. 그가 감히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걱정돼서. 아직 우리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당신은 내가 집에서 쫓아내자마자 영희랑 동거했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혼란스러웠어. 지금은 안 혼란스러워. 영희랑 싸워서 쫓겨났다며? 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누가 그래? 미경 씨?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당신들의 문제를 왜 나한테 가져와? 나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 그래. 그 남자랑? 상훈의 목소리에 질투가 묻어났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질투심이었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그리고 성재 씨는 그냥 친구야. 당신처럼 바람 피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상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자경아, 사실 나 요즘 많이 생각했어. 우리 30년 세월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만해. 이제 와서 그런 말 구구절절 들을 정도로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야. 나는 카트를 돌려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상훈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그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미움, 분노,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미련까지.